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식습관. 소식의 과학 정재훈. 늙지 않고 살도 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식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보다 얼마나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질보다는 양이다. 얼마나 먹는 게 좋은가? 적게 먹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적게 먹는다는 게 우리 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행동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65년에 코르나로라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식하는 절제된 삶의 방식을 취하기만 하면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음식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 거죠. 클라이브 맥케이가 연구를 통해서 동물의 수명이 적게 먹는 것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에서는 열량 섭취를 25% 줄인 사람들의 노화 진행이 2~3% 느려졌다라고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것에 확실히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나 초파리 같은 무척추 동물, 생쥐 같은 척추 동물 양쪽에서 섭취 열량을 제한할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을 멈춘 성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게 성장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과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활 방식을 고른다면 바로 적게 먹는 것.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는 행위라는 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하는 것이었지 삼시세끼 또는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환경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시대적으로 보나 먹을 것을 충분히 다양하게 손쉽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부족이나 못 먹어서 겪는 어려움보다는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건강에 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크 메슨 교수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인체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보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해체하고 그 아미노산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뇌 건강, 행복감 이런 데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뇌에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BDNF라고 하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는 배고픔이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걸 직접 시도를 해보면 1~2주 동안은 배고프고 짜증나는 일이 잦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플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굶으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고 비만과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죠. 보통 가장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법 중에 하나는 16시간을 단식한 후에 8시간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4시간에서 6시간 동안은 지방산과 케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위장을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비워두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아침, 점심, 저녁을 좀 적게 먹는 그런 형식 둘 다 체중이 줄어들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부작용 측면에서도 둘 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또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단식이 암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스페인 요양원에서 120명의 60대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3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 집단보다 평소대로 먹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은 날이 2배나 많았고 사망자 수도 2배 이상 많았다고 해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가 어렵고 또 참가자 수가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 수치 자체가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기간에 확 줄어드는 그런 경험보다는 오랫동안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거는 생각보다 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안 먹고 다음날 첫 끼니를 점심시간에 먹게 되면 16시간 단식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녁을 조금 8시 전에 먹고 아침을 안 먹는 게 간헐적 단식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침의 습관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먹기 어려운 날에도 일부러 몸을 위해서 아침을 막 이렇게 챙겨 먹는 습관을 가져왔는데 오히려 간헐적 단식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위장이나 뭐 대사성 질환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혼란이 오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침을 먹으면 학교 공부를 더 잘한다. 이건 사실이래요.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은 성장을 멈춘 성인에게는 좋은 선택일지 몰라도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제대로 먹는 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하루 섭취 열량이 동일한데 점심을 배불리 먹은 참가자가 감량 폭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엔 아침을 걸러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 또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식사의 양을 줄이는 것, 어떤 방식이든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열량을 계산해서 적게 먹는 방식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열량 계산을 덜 하면서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간헐적 단식이 마음에 든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적게 먹을 때는 영양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을 좀 항상 많이 먹는 사람은 영양소의 균형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어떻게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워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적게 먹을 때는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통곡물빵이나 두부, 퀴노아, 새우, 흰살 생선, 그릭 요거트 이렇게 열량 밀도가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적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적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영양소의 균형을 좀 더 생각해서 단백질을 신경 써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한가?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그에 비해서 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또 인체는 곧 소모한 연령에 맞춰서 다른 항목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살을 빼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드시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이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엔돌핀이 증가되기도 하고 세로토닌이 증가되기도 하고 신경세포의 재생이 촉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도 덜 민감해지는 거죠.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에도 대응할 에너지가 넘치지만 소식하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겨를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이면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여러 국가의 운동 가이드라인도 일주일에 150분 중간 강도 운동에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아주 짧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식후의 혈당치를 안정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냈대요.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앉는 것보다는 가볍게 5분 정도 걷는 것만 해도 혈당치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간대요. 심지어 식후에 서 있기만 해도 걷기보단 못하지만 혈당치를 낮추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밥 먹고 앉아있는 게 건강에 제일 나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운동과 소식을 병행하는 게 베스트라는 거죠.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 기술이란 책에서도 소식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먹는 식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코르나로라는 사람도 이렇게 소식하는 절제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준다. 예전에는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고 정보도 흐르지 않았고 시대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식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영양소의 과잉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데는 공감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저는 좀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해보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제 1, 2주 동안을 직접 시도하면 배고프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들이 괜찮아진다,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못 버틴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좋다라고 하지만 내 삶에 맞는지,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길게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책을 보고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좀 확 줄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몸무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양을 줄여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무게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1, 2kg 더 찌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게 그냥 하루하루 기분 좋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예전처럼 그냥 돌아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시도를 길게 해봐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간헐적 단식을 실제로 해보시고 이게 좀 도움이 되셨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또 동기부여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아침을 안 드셨던 분들은 이게 또 저절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야식만 특별히 하지 않는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잠자기 전에 식사를 좀 빨리 마치고 최소 한 4시간 이상 잠자기 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잠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위장도 좀 휴식을 하려면 저녁 식사를 좀 가볍게 하는 게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훨씬 잠자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뭘 먹느냐보다는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 적게 먹기 때문에 영양소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야식을 안 먹는다든지 인스턴트 불량식품을 좀 멀리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방법들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소식의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식습관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